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33페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이제 세 번째 용도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얘가 이제 종래 용도구역 중에서는 좀 중요성이 있죠. 자,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자 한번 볼까요? 바로 1번. 자, 시도지사는 거다 있죠. 시도지사는. 얘는 이제 시도지사만 돼요. 대도시장은 또 안 돼. 대도시장은 안 되고, 시도지사는 좀 앞으로 와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자, 시가화 조정구역도 그렇고 시가화 계속 나오는데요. 시가화라는 말은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이죠. 개발. 도시로 건물도 짓고 개발되는 모습을 시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화는 이꼴 개발입니다. 그럼 무질서한 시가화 있으니까 그걸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난개발.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롤.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 거듭있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에 동원하면 유보는 보류, 미뤄둔다. 그얘기죠. 그래서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밑으로 합니다. 바로 2번. 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부터 원칙 예외 나눠지죠.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 예외. 일단 지정권자부터 구분하고요. 자,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뤄두겠다.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우리 국토에 많은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요 옆 동네 영종도 이게 2017년까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영종도 바로 옆 동네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절대 모르죠. 그래서 영종도가 예전에 조그만 섬이었는데 공유수면 매립해갖고 큰 섬으로 바꿔놓고 인천국제공항 국책사업으로 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영종도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건물부터 찔끔찔끔 때려지면서 난개발되는 현상이 속출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묶어두겠다.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유보한다 그래요. 묶어두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당분간만 묶어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의 핵심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짜리인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시도지사 10년 시가화 조정구역 딱 지정했어요. 그럼 얘는 몇 년 동안만 개발 못하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10년. 10년간만 묶어두겠다. 자, 유보기간이 10년이 다 흘러갔어요. 다 흘러가면 이제 다음날 자동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돼서 그때부터는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시적으로만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요거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달라요.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 개발이 금지. 제일 센 거예요.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당분간 한시적으로만 개발을 묶어두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센 거니까 국토부 장관만 지정.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한시적이니까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공항 같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바로 3번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그 도시지역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가 뭐예요? 동태탕? 그런 동태가 아니죠. 인구의 이동. 그래서 오늘은 좀 날씨가 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되면 딱 살기 좋은데 동태, 그 밑에 등등을 고려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도 다 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짜리냐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고요. 바로 4번의 실효는 효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죠.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거기까지. 요 실효나 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거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거 잘 줘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 꼭 다음 날 들어와야 돼요. 다음 날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도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따로 정해주는데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만큼은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대표적으로 규정을 하죠.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체계하면은 항상 두 가지가 돼요. 먼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 이름대로 계획적 개발 체계.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 세 가지 무슨 사업이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하는 사업,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매주 하죠. 매 시간. 처음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우리 국토를 개발시켜 나가는 체계가 되고요. 근데 얘는 딱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내 땅에다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발. 이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항상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허가를 받아갖고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체계로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국토법에서 직접 정합니다. 자, 바로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 자, 예외, 그 예외 써놨는데 기억번 한번 볼까요? 자, 지정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장관이라고 그래요. 관계 장관, 장관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이 그 밑에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의 도시군계획 사업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도시군계획 사업 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것만. 그게 이제 길게 써 있는 거죠.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사업. 아주 까다로워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사업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까다롭게 일정한 사업만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니은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행에 한정해서 특광시장 군수. 자, 이제 그렇게 읽어도 괜찮겠죠? 특광시장 군수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다.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대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조건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행에 한정해서 즉 열거해주고 있는 것만 허가 받아갖고 해라. 그래서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거, 그 밑에 A번에 농림업용 건물을 건축한대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축사, 퇴비사, 잠실. 잠실이 또 왜? 잠실. 롯데월드? 저는 잠실이 아니고 누에고치 기르는 거죠. 누에고치. 그래서 다 농림업용 건물.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걸 묶어두는 거지 농사 짓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림업용 건물은 허가받아갖고 건축할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 갑니다. B번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위들,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허가받아갖고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위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36페이지 쭉 내려보면은 박스 밑에 C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미출. 그래서 박스에 쫙 열거돼 있죠. 그렇게 열거해주고 있는 것만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경미한 행위도 다 뭐냐? 허가.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경미한 행위는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있던 거 없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있던 거 없어요. 무조건 경미한 것도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아니면 코딱지만한 것도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행위제한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한시적으로만 묶어두죠. 그 유보기간 또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아주 경미한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도록 아주 세게 규제하는 거죠. 꽉 묶어두겠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유보기간 또한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게 돼요. 행위제한이 아주 센 거니까 저번 시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관계없이, 즉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다. 그걸 기득권을 보여준다 그랬죠. 착수만 하고 있었으면 계속할 수가 있어요.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동영상 열심히 봤네요. 그래서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얘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 제한이 세다. 그래서 착수만 갖고는 기득권 보여주면 너무나 큰 특혜가 돼요.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던 자는 3개월 내 신고,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해야 기득권을 보호받아갖고 계속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유보기간 또한 가장 세게 규제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래서 뭐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박스에 있는 거, 그런 거에 부담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부담 느끼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두 가지 체계. 도시공계획사업 아니면 무조건 허가, 경미한 것도 다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죠.